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막 그 기운이 쫙 빠져 있는데 네. 그때 말씀하신 게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요. 상식해 보자면 이제 조국 교수님이랑 네. 제가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이죠. 들었는데 네. 조국의 법고전 산책 네, 네. 이제 베스트셀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왜 우리가 주인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다음에 존 로크의 말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16쪽, 416쪽에 자 저기 나오네요.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 소로는 혁명권을 네. 자연권을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했더군요. 그다음에 이제 존 로크는 관련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142쪽에 나오는 거네요.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갖고 있다. 그렇죠. 폭정을 저항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임기 4년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는데요. 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촛불행동의 매주 토요일 집회가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학교. 우리가 주인이다. 그렇죠. 주인으로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학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구절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존 로크 얘기를 하자면, 존 로크는 이제 사회계약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동의에 근거한 정치 체제의 구성. 사실은 그 동의는 동시에 동의를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교수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헌법의 전문에도 보면 4.19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4.19 혁명의 얘기를 명확하게 폭정과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고 명확하게 써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소국의 정치사상사에 있어서 근대 시민혁명의 각성과 관련한 이러한 철학적, 정치학적 주제를 아우른과 함께 보면은 우리 헌법에는 이제 3.1 운동, 3.1 혁명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임정, 그 다음에 4.19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 동학도 빠져 있고 의병투쟁도 빠져 있고 한일 무장투쟁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면면이 흐르는 우리의 엄청난 철학적 정치적 투쟁이 그 안에 우리 역사에 담겨 있잖아요. 실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단군의 주제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문명 최고의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나눌 수 있는 홍익 인간. 이거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이 건국설화를 보면은 정복설화예요. 근데 우리는 인류와 함께 사는 이런 공동체를 지향했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역사의 투쟁 그리고 숭고한 헌신 이런 것들도 함께 발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촛불행동은 그러한 철학적 또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의 흐름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학이 쟁투했던 그러한 사상적인 힘 이걸 이어받은 개화, 근대화 투쟁, 동학 그 이후에 항일 민족 투쟁, 그 오늘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과정에 담겨 있는 민족의 피눈물, 그리고 항쟁에서 얻은 고귀한 희생과 그리고는 역사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자주, 민주, 평등, 생명, 평화 이러한 소중한 주제들을 껴안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하나 책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 책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 책이 나오면 언제 출간이 됩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원고는 이미 넘기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책이 좀 두꺼워요. 한 1000페이지 되는데 주제가 뭡니까? 3권 정도로 나누려는데 이제 한길세 김원호사님이 한 권으로 이 시대로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역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것, 정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생명, 네. 기후 위기 이런 모든 지구적 과제까지 포괄을 해서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 목표 이걸 위한 사상의 바다 네. 그리고 이론의 토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뤄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함께 네. 얘기를 나누어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집결해서 조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사상도 탄생시켜야 되고 철학도 탄생시켜야 되고 음. 그리고 투쟁적 이론도 만들어내야 되고 네. 인간의 숭고한 그런 삶과 문학과 예술과 이런 것들도 탄생시켜야만 네. 그것을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함께 나누고 싶고 네.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네. 같으니까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최근에 음. 제주도의 촛불행동 정치학교를 다녀왔는데 네.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를 비롯해서 김석범 선생의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바다 밑에서라든가 또는 까마귀의 죽음. 이분이 이제 일본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4.3 항쟁과 학살을 다룬 작품이죠. 그리고 시인으로서는 김시종 선생께서 계시는 이 두 분들이 다 김시종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남로당 청년 당원으로서 4.3 때 역할을 했던 분이고 네. 이분들이 그려내고 고민했던 48년도 4월의 제주의 역사적 운명 네. 이걸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반도 근현대사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안에 달려 있고 그게 세계 정세 전체 20세기를 또한 일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담겨 있고 네. 이런 걸 한번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역사의 이 뼈아픔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정말 고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 촛불 행동과 촛불을 든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주의 문제도 그런 각도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일명전의 일 때문에 뭐 일본한테 뭐 할 필요 없다는 이런 말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네. 그런 세상 사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 언제 한번 깊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책이 발간되면 네. 다시 한번 또 초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김민웅 상임 대표님과 촛불행동 1주년 맞이해서 한번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그동안 계속 현장에도 참여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오마이리 TV를 통해서 촛불행동 생중계를 봤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요.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번 이 촛불 대행진 현장에도 나와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체로 주인으로서 함께 해주시면은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격변을 보고 축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촛불 행동 네. 그 광화문 현장 계속 지키려면 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1시간 넘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으셨죠? 예. 우리 김민웅 상임 대표님에 대한 약간의 인물 탐구가 곁들인 오연호가 묻다 코너였습니다. 오연호가 묻다를 제가 이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한 건 참 오랜만인데요.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월 2일 화요일 날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생방송으로 함께할 텐데요. 그리고 오마이TV의 이 오연호가 묻다는 늘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녹화 방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 밤에 적적하실 때 같이 함께하면서 시대와 역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인물의 향기를 좀 더 깊게 느끼는 재미 이거를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궁금한 게 윤석열 퇴진을 1년 동안 외친 분에게 제일 궁금했던 건 언제 퇴진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이미 정치적으로는 네. 퇴진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네.
스스로 수습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다. 바라건대 내년 총선을 대선과 함께 치르면 좋겠다. 이렇게 네. 김민웅 상임대표의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요약했습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5월 2일 여기서 다시 뵐 텐데요.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 이 147만 명이 함께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보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구독을 안 하고 보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구독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촛불행동의 회원이 더 늘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네. 촛불행동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오마이뉴스에 정기적으로 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오마이뉴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10만인 클럽에도 함께 가입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웅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네. 판이 어떻든 우리가 맞습니다. 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기운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